형사들이 등장하는 수사물은 상업영화에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장르 중 하나인데요. 한국 영화에도 수많은 형사영화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었습니다. 지난주 도깨비.kr 블로그를 통해서 한국 형사영화 순위를 투표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투표를 통해 선정된 최고의 형사영화 베스트 7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슬아슬했네. 감시반 행동수칙. 하나, 모든 임무는 감시에서 시작해 감시로 끝난다. 둘, 허가된 임무 외에는 5%의 지지율로 2013년 감시자들이 첫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수사물에서 중심이 되는 범죄를 소탕하는 경찰이 아니라 범죄 대상에 대한 감시만을 전문으로 하는 경찰 내 특수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이 영화는 2007년 홍콩 영화인 천공의 눈을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짜임새 있는 구성에 군더더기 없이 감시라는 테마에만 집중하면서 보기 드문 웰메이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전국 5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흥행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여러 감시 장면을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촬영 중에 모든 도로와 행인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서 여러 명의 촬영 감독들이 몰래 찍는 방식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악역 제임스 역의 배우 정우성 씨가 캐스팅되었는데요. 감독들은 1997년 비트에서 정우성이 연기한 린이라는 캐릭터가 시간이 흘러서 악당이 되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으로 제임스의 정우성을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비트에서 나온 린의 헤어스타일과 제임스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거든. 나를 쳐라. 한국 형사 영화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투캅스가 6.3%의 지지율로 공동 4위를 차지했습니다. 달코 다른 베테랑 형사와 원리원칙만 따지는 신참 형사의 좌충우돌을 그린 이 영화는 두 배우의 찰떡 콤비에 더불어서 재치있는 개그와 당시 시대상에 대한 풍자까지 펼쳐지면서 정말 그때는 센세이션에 가까운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었고요. 이후에는 의리의 대명사인 정보성 주연으로 속편이 3편까지 만들어졌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정식 후속작 이외에도 소년 투캅스나 에로 투캅스 같은 다양한 B급 영화들이 투캅스의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간에는 여형사를 주연으로 투캅스의 네 번째 영화가 투캅스 제로라는 제목으로 20년 만에 제작된다는 소문도 있었는데요. 아직 그런 소문이 진실인지 확인이 되진 않았고요. 만약에 4편이 만들어진다면 원년 멤버인 안성기와 박중훈의 카메오가 꼭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물론 우리 정보성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혼탁한 세상 내가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의리. 나 지금부터 범인해라. 류승한, 류승범 형제의 2010년 작품 부당거래가 공동 4위에 랭크됐습니다. 잡히지 않는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의 범인을 만들어낸다는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지고요. 이에 연루된 형사와 검사, 스폰서가 파국을 향해 치닫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평단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었고요. 전국에서 270만 명을 동원하면서 흥행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형사계 에이스로 출연한 황정민과 이동석이 내일부로 검찰로 넘어가. 검사 역의 유승범이 정말 물만한 고기처럼 제대로 된 카리스마를 장렬 하는데요. 형 센터를 까드려야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셨어? 여기에 감초 역할인 유해진까지 가세하면서 야, 너도 많이 늘어나네. 정말 기센 배우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앙상블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화끈한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스폰서 사건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회 비판을 보는 것도 이 영화를 보는 큰 재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범인을 설렁설렁 잡아. 이 새끼야 끊어 이 새끼야. 존나 진짜. 마지막 동료를 기록한 공동 4위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아내의 이혼 통보, 거기에 갑작스런 내사 소식에 폭발 직전인 형사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 시작되는 절체절명의 이야기 끝까지 간다가 차지했습니다. 정말 이 영화는 일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운 없는 남자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의 제목처럼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몰고 가는 전력질주 같은 템포 때문에 이 영화는 전형적인 수사물은 아니지만 속된 말로 똥줄 타는 스릴러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진웅 씨가 연기한 악역은 근래 한국 영화에서 보기 드문 최강의 악역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성균 씨와의 연기 양상불도 영화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역시 평단의 호평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3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제작비 대비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 되었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헐리우드에서 꼭 리메이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이제 끝이야! 나가. 당장 나가서 아무 새끼나 잡아봐. 강철중이라는 걸쭉한 캐릭터를 탄생시킨 2002년 작품 공공의 적이 15%의 지지율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형이 돈이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그렇게 형한테 맞은 애들이 사열종대 안저번호로 연병장 2바퀴다. 이 대사 정말 당시에는 엄청난 유행이었죠. 인정사정 없는 사이코패스 살인마와 강력계 꼴통 형사의 대결뿐만 아니라 유해진, 이문식, 성지루 같은 감초 역할 배우들의 활약이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메스로 싹 발라버리기 전에 아마도 한국 영화에서 캐릭터 구축만으로 따지면 가장 훌륭한 모범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공의 적은 당시 흥행 대작의 지표였던 100만 관객을 훌쩍 넘으면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고요. 이후에 공공의 적 2편, 강철중까지 이어지는 속편과 스피노프로 총 9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명실상부 최고의 형사물 시리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가슴 먹먹하게 만드는 범죄 스릴러 추격자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김윤석 씨가 연기한 이 영화의 주인공 중호는 현직이 아니라 전직 경찰이어서 형사 영화라고는 딱히 할 수 없지만 한국 영화 사상 보기 드문 웰메이드 범죄 스릴러라는 의미에서 후보작에 포함시켰었고요. 역시나 20%의 높은 지지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보도방을 운영하는 전직 형사가 데리고 있던 여자들이 사라지는 일을 추적하다가 피도 눈물도 없는 연쇄살인범 영민과 마주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보는 내내 정말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엄청난 서스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중호와 영민이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야, 488호 너지? 이 대사하고 이 장면 정말 긴장감이라는 게 꼭 대단한 액션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명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수많은 명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그 슈퍼 아줌마가 나오는 그 장면, 그 아가씨가 여기 있다니까. 야, 정말 이 장면을 볼 때 이 복장 터지는 느낌을 아직까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986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실화극 살인의 추억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한국 형사영화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궁의 사건과 거기에 대응하는 원시적인 수사 방식, 또 답답한 당시의 제도적인 장치, 극과 극의 두 형사. 희곡 날 보러 와요를 원작으로 하는 이 영화는 한국 리얼리즘 수사물의 시초이자 대표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소재와 그 메시지는 끝없이 어두운 이야기지만 봉준호 감독 특유의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어우러지면서 이 영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은 봉준호 감독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에서 526만 명 관객을 기록하면서 개봉했던 2004년도 한국영화 흥행 1위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롱테이크로 묘사된 현장 검증 장면은 이후에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향수기 예쁘지? 향수기 예뻤다 라는 유행어를 비롯해서 그 대사를 연기했던 배우 박노식 씨를 하루아침에 유명 배우로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이 영화는 정말
웃다가 울다가 긴장하다가 울분하다가를 반복하게 되는 독특한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86년부터 10차례에 걸쳐서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3년 후인 2006년에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세상을 더욱 안타깝게 했고, 아직도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송강호 씨가 바라보는 눈빛이 잊혀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